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일본 분들 지금 이 저스티스 카드 마지막에 놓여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정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롭다 할 때 정의. 두 가지 의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직종에 계시게 되거나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지거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나 그리고 이 둘 다의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헤매거나 결정 못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직종에 계시거나 어떤 기술자의 역할 혹은 법적인 일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저 사람 저런 일 한다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판단을 내려주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타인한테. 근데 일본 분들은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된다. 이렇게 미래 그림이 얘기되거든요. 그리고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본인이 잘한다는 걸 알면은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예쁘다는 걸 알고 어딜 가도 예쁘장하다는 말을 빠지지 않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외모 흠을 잡고 깎아내리면 그냥 웃기겠죠. 왜냐면 나는 내가 예쁜 걸 아니까. 약간 이런 여유의 상태가 얘기되거든요. 근데 이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나도 알고 남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제도의 통과, 그러니까 증명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통과 의례를 거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의 미래 그림은 그 통과 의례에 비춰서 1번은 이런 거 한 사람이야. 그래서 1번을 무시할 수 없어 라는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고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자존감, 자기 확신이 딱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기를 거쳐왔지만 지금은 왜 안 불안하고 그때는 불안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냥 오직 이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 대해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일본 분들도 딱 이 상태가 대비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고 없고가 먼저 얘기가 되고요. 또 지금 또 첫 번째로 데빌 카드 눈에 보이는데 그 일본 분들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근데 서로 이게 좀 경쟁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팬층과 또 반대되는 그 안티층이 싸우게 되는데 원래 인기가 너무 많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잖아요.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티켓팅처럼 수요는 박이 터지는데 공급은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많고 중독성을 띠는 사람, 사람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고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 또 이끌리듯 와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곧 일본 분들의 미래 그림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쓰는 비유를 뭐 도화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미 좀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꼬이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괜히 이제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게 되는, 난 분명 잘 지내려고 했는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이성 관계에 있을 때 진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장친다? 그러니까 흘리고 다닌다? 뭐 그런 말 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고 약간 마법을 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대로 그냥 대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가 먼저 이렇게 끼를 부려놓고 왜 저러냐?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면을 일본 분들이 본인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가치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그동안은 좀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그런 피곤함,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나쁜 쪽으로만 사람이 꼬이기보다 이거 자체가 내 좀 재산이 되는 재산적인 그런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로워 많은 계정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기와 화제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일반 인간관계, 이성에 대한 운도 물론 포함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고 다들 호의적이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하거나 먼저 말을 붙여주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자랑할 만한 일로 여기는 거. 뭐 1번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메시지 보내줬다? 이런 거를 막 혼자 간직하고 되게 중요한 일로,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만즈가 2개가 떴는데 이게 계급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시종에서 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사업가의 기질이 생긴다는 건데 말했듯이 본인이 조금 짜증나고 콤플렉스로 여겼던 그런 성향일지라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좋은 쪽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관점이 조금 바뀌고 배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하면 되지. 혹은 왜 못해? 내가? 이렇게 좀 관점이 바뀌시거든요. 이거는 또 그동안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하나 깨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1년 후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부터 그 1년 후가 되기 전까지 일본 분들이 뭔가 하나 퀘스트를 깬다는 말인데요.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대학 입시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대학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냥 꼰대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성숙한 그런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뚫어야 할 진입장벽, 큰 관문이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를 잃어보는 첫 성취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대학을 가서 뭐 취업도 있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내가 일단 그 첫 단추를 내 욕심껏 잘 꿰었다는 그 성취감만으로 다른 것들을 또 자신감 있게 잘 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를 깬 사람은 2단계도 깨는 거죠. 3단계도 깨고.
지금 일본 분들한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일본 분들이 깨게 될 퀘스트가 1년 후에 나를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제 일본 분들 지금 숫자가 36, 36 이렇게 나왔거든요. 3하고 6밖에 안 떴어요. 이제 무슨 뜻일까? 같은 숫자끼리 묶어서 대조를 해보면 일단 6부터 봐볼게요. 6 소드 그리고 6 완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6 소드는 어떤 이동, 이직, 변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런 그림을 말해줘요. 있던 곳에서 털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게 뭐 제 본인 의지로 가는 거에 가깝긴 하지만 마음 자체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느낌은 아닌 거죠. 어떤 약간의 불안감과 막막함을 가진 채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 즉 지금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여정이 두려운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뉴욕 완즈가 미래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게 백마를 타고 금해환영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했던 수학을 이룬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남들은 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를 내가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도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빨리 접어라, 막 이렇게 좀 지탄을 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냥 응원을 해주고 반은 이렇게 그래 그래라고 하면서도 나머지 반으로는 제가 그게 과연 될까? 괜히 좀 되도 않는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받던 그런 일에서 내가 이제 예기치 못한 다른 사람들이 좀 놀랄 만한 성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안정성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의 뜻으로 뭔가를 밀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해내시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3완즈, 3펜타클 이렇게 짝지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3완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상태예요. 돌파구, 좀 탈출구를 찾고 어떻게든 내가 좀 해나가 보려는 상태. 왜냐면 지금 자체로는 좀 답답하거든요. 뭐라도 구멍을 뚫어서 뭐라도 좀 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거야. 다른 상황에 놓여져야 될 것 같다 하고 나를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자발적 이동을 원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배를 타고 떠나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3 펜타클은 이제 답을 찾은 사람이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돌파구, 탈출구, 답을 찾기 위해 서 있었는데 미래 그림에선 답을 찾은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풀었어. 너네도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의미가 딱딱 한 줄기로 이어지는데,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일본 분들 지금껏 조금 다 혼자서 헤쳐오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적었어요, 인생에서. 근데 이제는 여기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서 그냥 이거를 잘하게 돼버린 거예요. 혼자서 길을 찾고, 조금 슬프면서도 되게 자랑스러운 말인데, 내가 혼자서 하는 걸 잘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혼자서 길을 찾고 시도해보고 오늘 경지까지 성장하는 게 따지고 보면 재주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느 땅에 데려다 놔도 살아남거든요. 본인이 개척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 분들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일본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위만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그냥 사람들한테, 혹은 그리고 이 일과 무관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진짜? 라고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했냐고 비법부터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시작했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비법이란 없어요. 일본 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일본 분들도 그냥 맨땅에 헤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지고, 그러니까 그 반대의 부류,
그러니까 행동력이 있고 이제 본인이 본인의 삶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인간관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사람, 이제 무언가 일본 분들만큼 해보지 않았으면서 본인을 불행히 여기는 사람이 이제 한심하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서 좀 혐오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또한 1년 후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중요한 좀 대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그동안의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 타협하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좀 싫고 그래도 그냥 그거를 좋은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쨌든 좀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애초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자체를 아까워하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하고만 선택적으로 교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관이 더 많이 발달하고 감정적인 모습보다 이성적인 모습이 더 심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았는데요. 그 뭔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안주하면서 본인 불행을 탓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공감이 되지 않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감정이 드는 이유는 또 이거예요. 일본 분들도 물론 같은 시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진짜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본인은 어떻게든 좀 이겨내려고 혼자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제 나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나는 했다고.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고 특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냥 한 것뿐이잖아. 근데 너는 왜 안 하냔 말이야.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분들의 미래 그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고 실용적인 삶? 효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걷어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쓰임이 있는 것들만 딱딱 선택을 하면서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애초에 이런 좀 피곤한 인간관계라든지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영향력을 잘 안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가 또 현저히 떨어져요.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확실히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동안은 좀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 대하는 게 왜 이럴까 이렇게 싶을 때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망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을 딱 알아주고 나의 불편함 없이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근데 일본 분들의 미래 그림에서 사실 그런 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찾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데빌. 사람들한테 많은 마력을 행사하게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원하지만 나는 그들을 별로. 그냥 진짜 별로. 그러니까 물론 어울리는 건 즐겁게 보이는 데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내 개인 시간, 휴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내가 사람한테 가지는 결핍과 외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지금 나 자체로도 너무 완전하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변화라고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를 봐보면 번개? 일본 분들 번개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약간 좀 스파르타 훈련에 대한 그런 카드예요. 배움이 필요한 그니까 어떤 저는 뭐 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온 그런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그 제자를 가르칠 때 되게 좀 강한 방식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화만 봐도 막 싸움의 기술, 타짜 이런 거를 보면은 절대 그냥 쉽게 안 알려주거든요. 이론으로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고 직접 본인이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게 일부러 더 위험한 상황에 제자를 빠뜨리기도 해요. 근데 이 카드도 딱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가 도대체 이제 깨달음이란 뭘까? 수행이란 뭘까? 내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게 다 의문이니까 스승한테 계속 답을 물어보잖아요. 이건 뭔가요? 지금의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승이 얘를 패기도 하고 얘를 밀어버리기도 하고 창문까지 데려가서 얘를 떨어뜨려 막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무서우니까 스승님 왜 그러시냐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승님이 알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알았어?
지금 알았어 이래요. 그러면은 뭘 알아 얘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알았다고 해요.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또 스승이 반복적으로 채찍질을 해요. "그래 너는 알았으니까 이제 더 큰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더 얘를 몰아넣으면 또 "알았어." 이러면 얘가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뭘 알아서 알았다고 하는 거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다가 제자가 어느 순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깨달음 있잖아요. 이제 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계속 물어보고 있었구나.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 분들 계속 혼자서 겪어오신 것 같다고. 혼자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고난을 또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답을 물어볼 때 화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심해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제자의 이야기 모습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인고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거는 진짜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고 싸움이었고 누구한테 다 말을 할 수도 없어. 말을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근데 어쨌건 이 카드에서 말해주는 의미도 예전에는 진짜 절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상태에 다다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알았어? 알았어. 난 뭘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제자가 애초에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 라는 답에 다다를 때까지 이제 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번개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이유는 이게 아까도 뭐 소용돌이 이렇게 말했지만 절대 순탄하게 가지 않는단 말이죠. 몸으로 그냥 다 때려 맞는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진짜 굴러가는 거예요. 시간들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낸 거지? 언제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지? 체감이 안 될 정도인데 정작 지나고 보면 나는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게 결국 일본 분들의 그 미래의 삶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이제 본인이 시간 감각을 잘 못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행을 할 때도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있다 보면 언제 강산이 변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너무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살다 보니까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딱 본인이 바뀌어있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시간 동안 본인이 노력을 쌓으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계속 쳇바퀴를 돌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 분들의 그 미래의 그림 자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 카드가 저는 이 만신창이라는 이제 말이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이 카드에서 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생각할 땐 진짜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되냐고 묻고 싶은 그런 물을 사람도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거를 일찍 겪어서 참 다행이다. 혹은 그거를 겪어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감정이 유지될 때도 있거든요. 큰일 앞에서도. 즉 일본 분들도 그 저항성, 어떤 타격에 대한 본인의 저항성이 커진다는 건데요. 외부에서 나를 푹 찌르면은 내가 피가 나죠. 근데 나한테 이제 그 저항성이 있게 되면 방패를 하나 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찌른다고 바로 피가 나지 않아요. 아픔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 항체가 강하다, 면역이 강하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건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일단 내 면역이 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본 분들이 그 면역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나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앞서 계속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되게 좀 중요하고 문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별것도 아니게 아예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 있다고. 이 말은 그만큼 내 항체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본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이제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 영상을 이제 하나밖에 못 올리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또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네, 항상 영상 이제 시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제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완지 5번, 펜타클 5번 이렇게 양 끝으로 오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는데 이제 5는 과도기적 의미가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안정성을 깨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주하기 싫고 지금의 이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싶고 뭐랄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은 좀 지옥인 그런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은 따로 있으니까. 타인의 눈에 비춰서 볼 때 지금의 내가 괜찮아 보여도 정작 나 자신은 괜찮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진짜 나를 괴롭혀 미치겠어 이거보다는 지금 이번 분들이 스스로 본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명확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외부 상황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답이 좀 깔끔할 수 있잖아요. 그만해 라든지 다른 데로 가 라든지. 근데 이번 분들은 그것보다도 어떤 좀 추상적인 관념적인 가치들에 본인이 중요성을 주고 매달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은 이번 쟤는 진짜 본인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한다. 이번의 몸은 이번이 주인이라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경주마예요. 그러니까 안 쉬고 달리고 나를 채찍질하고 계속 기존의 상태를 깨고 나아가려는 그런 힘이 있는데 말도 생각을 해보면 누가 타고서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고 해야지 울며 겨자 먹기로 달리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내가 나 셀프로 채찍질 하면서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죠? 근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후회할까봐. 그러니까 어떤 좀 경쟁 구도에 늘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번 분들 승부욕이 강하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그 치열함을 멈추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걸 보여주기 식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지는 거를 싫어하고 원체 내가 내 흠을 남기는 것도 싫고 본인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고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의 미래 그림을 봐보면은 은둔자가 나왔거든요. 은둔자 카드가 되게 긴 수행과 공부, 깨달음의 시간을 끝내고 현저로 거듭난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직종으로 보자면은 선생님,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죠. 누군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즉 이번 분들한테 손을 뻗는 사람이 좀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성 관계에서도 늘 상대가 나를 동경하고 좀 올려다보는 그런 수직 관계가 형성이 되기가 쉽고 인간 관계 자체로 넓게 보더라도 나는 이렇게 남들하고 평등한 구조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뭔가를 받아가고 도움을 받아가는 그런 쪽이지 내가 누군가를 동경하고 우러러보고 그 사람한테서 큰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느낌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번 분들이 지금과 다르게 좀 대비되는 면이 있다면 저는 이게 또 가장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편해지신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처럼 마냥 바쁘고 치열하지만 않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선상을 넘어서 어떤 경지에 이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유지어터? 이런 말로도 비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는 유지만 하면 되고 얼만큼이 적당히인지도 내가 알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하면은 시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시드머니. 시드가 있으면 그걸로 안정적인 이제 수익 창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지금 비유를 하면 시드를 모으는 시간, 살을 빼는 시간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은 시드가 모이고 살이 다 빠져서 그걸로 현상 유지하면서 저 상위 레벨을 노리는 시간이라고 또 설명이 돼요.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더 나은 소득을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껏 쌓아온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난 영상에서도 뭐 복리 효과 얘기를 한 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복리예요. 지금 해나가는 것들이 쌓여서 내 큰 자산이 돼요. 그것들이 또 나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원래 모은다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쌓아 나간다는 거 자체가. 그 과정은 되게 지루하고 재밌는 것들 지금 현실의 자극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견디면서 이제 참으면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모으길 잘했다, 참기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분들한테도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근데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제는 좀 멈추고 싶어. 그냥 나도 막 살아볼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사고가 흐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 분들 중간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욜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로 이번 분들이 계신다면 정작 그거를 또 재밌어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 내가 그렇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또 더 나은 삶으로 생각될 수 있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시면 또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번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몸이 맞춰진 사람이에요. 프로그래밍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뭐를 안 하는 시간에는 불안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바빠야 내가 마음은 안정이 되거든요. 몸은 힘들어도. 그리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정해진 그 주기적인 일들을 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네? 라는 마음으로 또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또 이게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비유를 하자면은 한마디로 소의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경주마 얘기한 것처럼 계속 달리는 삶, 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일복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말은 자기 삶을 정말 성실하게 잘 읽어간다는 뜻이고 또 그 주변의 존재들이 많은 수혜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가 되는 것처럼 이번 분들의 곁에 계신 사람들, 이번 분들을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 좀 가족, 지인들은 진짜 많은 수혜를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물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이번 분들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옆에 사람한테 야 니도 좀 열심히 살아. 니가 좀 해가지고 나를 편하게 먹여 살려봐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 그렇게 좀 의존하는 성향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차라리 더 일하고 옆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해도 얘보단 내가 더 잘하겠다. 그냥 이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지금 중요하게 보이는 건 전차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준비가 끝났어 라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어. 많은 훈련과 운동을 했어. 멘탈을 키웠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이제 나는 잘 싸울 수 있고 잘 싸울 자신도 있어. 약간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연습생이 데뷔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더 비슷한데요. 근데 나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까? 내 불안한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막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데뷔만 해봐라. 내가 다 판을 찢어준다. 약간 이런 패기로움의 상태로 설명이 되거든요.
나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난 준비가 되었고 내가 이만큼 물이 찼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했죠. 이번 분들 지금 준비 상태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쌓아 나가는 게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고. 근데 이것저것 그래서 손을 대기보다 하나를 꾸준히 끌어가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차를 무시할 수 없다. 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간혹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못하는데 지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의문이 들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일은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짬의 문제거든요. 이제 못할지언정 답이 없을지언정 오래 자리를 붙이고 견뎠으니까 그래도 버텼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 이번 분들은 조금 억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데도 이거 했다가 또 이탈을 하고 다른 거 다시 손댔다가 좀 더 잘할 만하면 이탈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가 있대요. 본인이 얻어갈 것들이 더 적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읽히거든요. 자기 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제가 아까 시드, 다이어트 얘기했는데 에스터 빼놓고 주말에 막 먹으면은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시드도 에스터 모아놓고 갑자기 큰돈 나가면 또 도루묵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한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키워나가는 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러니까 운동도 보면은 한 번 열심히 막 강도 있게 하는 것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짧게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살이 잘 빠진다. 근데 계속 같은 의미가 이번 분들한테 강조가 돼요.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카드는 이제 데스인데 데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종결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1년 후 미래에 대해 모습이니만큼 지금의 삶에서 이전의 나를 떠나보낸다, 죽인다 라는 의미는 뭔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쯤에 그 전자카드가 있었잖아요. 전자카드는 이제 환승의 의미도 있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아예 과거 청산이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노선, 더 나은 등급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즉, 이번 분들에게 종결의 의미란 환승의 의미에 가까운데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이 나를 그 한 차원을 더 위의 삶으로 올려주는데 예전의 것들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느낌이 아니라 예전의 것들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줘의 느낌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경주마 같은 삶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 제가 아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지만 어쨌든 편해진다고, 수월해진다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 대신에 그냥 본인이 해버리는 기질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눈에 안 차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또 해버린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비슷하게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이번 분들이 힘이 든 거는 본인이 다 모든 걸 하고 있어서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는 그동안까지는 이번 분들의 역할을 대신해줄 대체제나 클론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얘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얘가 그냥 대신 좀 해주면 나는 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환경이 전혀 마련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이번 분들은 완벽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는 건 또 못 견뎌서 결국에 내 손을 쓰게 되고 내가 그냥 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내 쉴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노동력을 부릴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 덜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게 직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긴다 라는 뜻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미래 그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워라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게 좀 가능해지는 삶. 그러니까 요즘 뭐 자동화 사업 이런 거 많이 보이던데요. 기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실제 노동력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들이는 시간은 적게 하면서도 돈은 더 많이 버는 뭐 그런.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도 내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내가 들이는 그런 노동력과 시간,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반면 내가 걷어들이는 가치는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편으로 그동안 내가 진짜 순도 100% 노동력으로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석으로도 해보고 진짜 많이 돌아서도 가보고 해야지 지름길을 찾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지름길 찾으려 그러면은 그게 지름길인 건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한테 좀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많은 그런 정직한 노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가치를 환산해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딱 똑똑하게 알게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을 부린다, 인력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알게 된다라는 말로도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냥 일반 인간관계 그리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수직관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알게 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 눈치 파악이 되게 빨라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상위 레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의 수를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쟤는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이걸 의문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지는 포맷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지금 하던 얘기 그냥 바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분들 소모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정 소모할 때 소모란 말 많이 쓰죠. 소모하지 말아라. 소모적인 인생 살지 말아라. 지금 딱 그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제가 방금까지 이제 이번 분들의 미래 그림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한 입지를 딱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나는 그거에 맞춰 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바로 딱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로봇 같은 삶? 로봇 같은 반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럼 나는 그걸 나의 개인적 감정으로 그냥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이고 딱 수치화해서 판단을 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였고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의도인 거고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해줘야 하는 거고 이거를 딱딱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인격을 좀 많이 가져라. 다중이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투명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지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또 다양한 갈등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말이고 갈등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내 반응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것도 재앙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내가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인데 지금 이 카드에서 계속 했던 말 그대로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여러 개를 두라는 거예요. 나의 캐릭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늘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모습으로 늘 사람들을 일관되게 대해야 하는 거. 이거는 나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들에 있어서 그것을 나의 개인적 감정, 나의 가슴으로 받아들여 상처를 입거나 너무 깊이 골몰하거나 감정을 소모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고객센터 같은 거 보면 다 AI 상담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답답해요.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전화로만 가능한데 AI 보스로만 얘기해야 되면은 정해진 답변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이 딱 그렇게 정해진 모범 답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날 건드리거나 나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딱딱 정해진 반응만 나가고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은 절대 소모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분들이 워낙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쌓아나가셔야 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본인만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것들을 많이 이루면서 사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제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에너지를 빼앗기면 두 배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언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쓰임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 사람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시간보다 몇 배로 소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반적인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현실 문제에 감정이나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깔아져 있고 잘 못하는 그 시간이 다른 사람의 두 배로 낭비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누워있고 시간을 조금 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 분들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진짜 굉장히 아깝고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주변하고 굳이 갈등하지 말라는 건데요. 가까운 사람이든 가족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운함을 느끼고도 싸우고 그게 큰일로 번지고 이러잖아요. 대부분은 타인이 내 뜻대로 굴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았을 때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애초에 당연한 문제로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에 서운해하면 나만 손해인 거고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거죠.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폭발해 버릴 것 같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되도 않는 말을 했다거나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걔한테 화를 내고 걔를 좀 깨우치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쟤는 저런 상태이구나.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모르는구나. 그게 당연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앞에서는 그래 뭐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그냥 이러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라는 말을 조금 습관화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포지션을 갖되 정작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문제로 그냥 밀어버리라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거죠. 그 주변에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나한테 뭘 바라거나 해도 내가 그것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그래 너가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진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과 밖이 다른 태도가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공감대의 반응은 진짜 말 그대로 AI, 로봇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정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말을 참고는 해. 근데 결정은 내가 해. 그러니까 네 말도 맞아. 근데 내 말이 맞아. 약간 이 포지션으로 무조건 가셔야 한다. 제가 예전에 진짜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쌍욕하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뒷목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여도 거기서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처리할 것만 빨리빨리 처리하고 말을 잘 안 섞고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시간, 그 사람이랑 실랑이 하고 있는 내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분들한테 좀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번 분들 이제 여유로워진다, 편해진다라고 한 것은 사소한 일들에 이렇게 빡빡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이제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 영상을 이제 하나밖에 못 올리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또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네, 항상 영상 이제 시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제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 우선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해봐야 될 텐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고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단상들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거를 아직 시행을 못했거나 많이 진도가 나가지 못한 상태여서 그 부분이 좀 막막하고 막연하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생각만 앞서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어쨌든 행동이 조금 뒤따르기 어려운 거지 머리로 구상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곧 사모분들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걸 놓치기는 아쉽다는 거.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잘 해봐야지.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미뤄놓더라도 어쨌든 이걸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를 어렴풋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뭐 아이디어, 발상, 위대한 시작 이런 말들이 열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분들은 한 가지 일에 조금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 카드들 보면서 설명을 할 거지만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카드, 가만히 무언가 생각하는 이미지에서도 연결해서 떠오르는 건, 이제 사모분들이 처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까지는 되게 빨리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되게 쉬워요. 구상을 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뒷심이 조금 부족하다? 그거를 끈기 있게 해가는 걸 좀 어려워한다? 인데, 그러다 보니까 씨만 되게 여러 곳에 뿌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 곳에서 잘 키워보려는 뭔가 그런 건 어렵고, 여기다 씨 뿌리고 저기다 씨 뿌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눠서 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이런 걸 어장이라 그러죠. 여기서 조금 놀고 저기서 조금 놀고. 근데 이런 기질이 사모분들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된다고 해요. 조금 욕심이 많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는 만족을 잘 못한다. 그 음식으로 따지면 뷔페식을 원한다는 건데,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기에는 입이 짧아요. 그리고 빨리 질리기 때문에 다양한 걸로 좀 입맛을 충족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관계, 뭐 연애 면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과 오래 가는 게, 정착을 하는 게 힘드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착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떠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완전하다라는 기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던 그 사람 여기 있다 이런 기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찾는 거지. 그러니까 찾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얘가 아니니까 또 찾으려고 하고, 그냥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좀 그런 운명적인, 완전한 좀 판타지적인 사랑,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누굴 만나도 정작 좀 이게 평생 갈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 옆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거나,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외로울 상황이어서 외로운 건 아닌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나는 외롭고 항상 다른 데로 시선이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상주의자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지금 사모분들이 이상주의자에 가깝다, 현실주의자보다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모분들이 본인이 이상이라고 느꼈던 게 현실이 되면 또 다른 이상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사모분들의 미래 그림, 완즈 7번 카드로 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승세, 그리고 경쟁에서 압살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와도 별로 이제 지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잘 싸운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붙으면은 지지 않고 이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모분들은 이제 도전적인 삶이라고 말이 되거든요. 사모분들의 미래는 하나를 성공한다고 해서 딱 끝을 내지 않고 또 계속 도전하고 하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이 도전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깨기처럼 성취욕을 느끼고 내 세상이 넓어지는 재미 때문에 계속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거기에 좀 중독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가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뭔가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어느 선상에 올려놓고 남은 다른 걸 또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직업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것들을 다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킨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엔터테이너의 삶이죠. 요약을 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를 마무리하고 연속적으로 또 다른 거를 시작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혹은 지금 하는 거에서 연계가 되는 뭔가를 또 하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업분들은 저걸 한다고 갑자기 이런 것도 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 내가 과연 이걸 성공할까에 대한 그 호기심이 강해요. 탐구욕이 강하신 분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까? 과연? 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막상 이렇게 딱 깨부쉈을 때 그 느낌?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그냥 계속 중독되듯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에너지를 쏟고 이런 삶이 좀 반복되신다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두더지 게임 하는 거가 생각이 나거든요. 두더지 올라오면 팍팍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때릴 때마다 뭔가 사람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이게 그냥 3번 분들이 자꾸 뭘 시도하시는 그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위로 뭐가 치고 올라올라 한다? 그럼 걔를 또 눌러버리고 내가 이걸 어렵게 느낀다? 그러면 그걸 그냥 쉽게 느끼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약간 뭐랄까? 게임 캐릭터 같은 거 키우듯이 그냥 경험치, 능력치 늘리듯이 그렇게 나를 좀 훈련시키시는 모습들이 읽혀지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아까 그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꾸준히 가는 인연이 없는 게 또 나의 결핍 중에 하나였다면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귀인이 자리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이 만남은 단순 그냥 내 인간관계도 있지만 플러스로 이제 직업적인 일에도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는 인간관계에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 플러스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1대1로 프라이빗하게 사람 만나고 보수를 받는 혹은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일을 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문서에 관련한 일 혹은 다른 사람 컨설팅 해주거나 문제 해결해주는 일 뭔가 좀 아무나 할 수 없고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애초에 좀 만나기 어려운 상대, 몸값이 높은 상대,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직책 자체가 단가가 좀 있는 그런 것들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모분들이 아무래도 이상이 높았고 또 본인이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벽에 부딪히는 기분들을 느끼셨을 수가 있는데 칼과 방패처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앞에 있는 적들하고만 싸우고 맞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당장에 급한 불만 끄고 있는 느낌이 들고 밑 빠진 독이라는 기분도 느끼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쯤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까? 좀 에너지가 소진되고 다 놔버리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모분들의 미래 그림은 이제 싸워야 할 상대가 한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바운더리가 많이 좁혀진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신없이 상대하고 진 빠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1년 후의 미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또 그런 모습으로 경제 활동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공간이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아서 되게 자유로운 프리랜서에 가까운 삶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뭐 출장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미팅 같은 거 하기로 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부를 수도 있고 또 해외로도 많이 나다니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나 사모분들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진입 장벽이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결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이만큼의 비용을 내세요. 혹은 이만큼의 가치를 가져오세요. 생산을 내세요. 구태여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만큼은 해야 3번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연애나 결혼 사업에서 많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뭐 배경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위권 사람들 만날 수가 있고 모임이나 뭐 이렇게 소개 자리도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모분들한테 관심이 있어도 나가 떨어지는 애초에 3번은 나의 급이 아니다. 내가 넘볼 수 없는 상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져요. 지금 체급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렇게 싸우고 나서 못 싸우겠다 이러고 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그냥 칼을 내려놓는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 생각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진격의 거인 1화를 보면은 주인공 엄마가 거인한테 잡아먹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일 때 주인공이랑 엄마랑 이제 연이 있는 친한 아저씨가 엄마를 구해주려고 하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고 갈 것 같냐? 나만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다가 사실 진짜 구하려고 무기도 들고 왔는데 막상 거인을 눈앞에서 보니까 그 순간에 느낀 거야. 나는 어떤 수를 써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어차피 죽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엄마를 포기하고 애들만 데리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약간 그런 근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이 사람은 애초에 나와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잘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사모분들한테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는 싶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사모분들의 새로운 결핍이 생겨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도 그런 거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 심해질 것 같은 게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이랑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냥 친구처럼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얘는 나를 진짜 하늘처럼 올려다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수평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들이 엿보여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산문분들 그러니까 실수라는 카드가 떴는데요. 권모 실수할 때 그 실수 있잖아요. 이게 카드 이미지가 좀 많이 징그러워요. 뱀이 막 감겨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속에 뭐 뱀이 들어있는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두 개의 자아,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 교활하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의 이미지거든요. 이거는 사모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특히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면수심한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미루어 볼 때
이제 사모분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진격의 거인에서의 거인처럼 어떤 저 사람은 애초에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반작용이 일어나냐면은 거인한테 붙으면은 '난 살아남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밑에서 이제 고개를 조아리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걔네들의 속내를 생각을 해 보면 진짜 거인을 좋아해서 잘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성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목적이 있고 받아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충분하니까 앞에서는 그냥 충성하는 척 속내를 숨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산모분들한테 그렇게 앞뒤가 다른 상태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다?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산모분들은 누군가와 평등해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사모분들이 애초에 사람을 막 자기 식대로 부리고 이용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걸 좋아하고 또 영혼이 맑으신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작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그냥 누가 호의적으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 상황에서 이제 산모분들은 이제 저 사람이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줘도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아부를 되게 많이 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싶게 막 입안에 혀처럼 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좀 끝이 안 좋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옆에 꾸준히 있어 주고 이렇게 잔잔하게 응원을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나중에는 깨닫게 될 때가 많은데, 이제 사모분들도 겉으로 되게 큰 뭔가 호의를 보이거나 나한테 되게 특별한 존재처럼 굴어주거나 잘해주거나 단시간에 나를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나를 추앙한다거나 좋아하는 것처럼 군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건네져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는 다른 이제 의미는 그런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건데요. 사모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는 이 사람들이 사모분들 밑에 있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사모분들을 지배하려는 거거든요.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약간 떼거지와 군중을 조심해라 이런 말도 함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개별적으로 좀 구분하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울 필요도 있지만 특히나 좀 여럿이 몰려있는 혹은 그런 대중문화 같은 거에서 내가 너무 내 속을 다 보여주지 말고 적당히 결계를 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니까 애초에 사람들은 산모분들을 거인으로 보고 진입장벽을 크게 느끼는데 산모분들이 그걸 애써 풀어내려고 하고 막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가 주려고 하고 이럴 필요는 딱히 없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카드에서 이제 죽음, 자살의 의미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산모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에 정신적으로 혼란감을 겪고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애초에 그냥 큰 의미를 안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칭찬을 받아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욕을 먹어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희일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나한테 오는 반응에 있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리는 평가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뭔가 좀 공통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들에만 신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감정을 빼고 살라는 거죠. 사모분들이 마음이 생각보다 여리고 본인이 이제 가게 될 그 상위권의 자리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좀 차갑지 못하신 분들이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더라도 그걸 가질 준비가 안 되면 금방 놓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산모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이제 바쁘고 일이 많아 가지고 원래 영상을 이제 하나밖에 못 올리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일찍 보고 싶어 가지고 하나를 또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네, 항상 영상 이제 시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제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여사제 카드, 바보 카드 이렇게 먼저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혼합돼서 나온다는 거는 얘기를 해보면 예술성이 강한데 동시에 본인을 좀 숨기려는 기질이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이 성향이 있고 사람이든 공간이든 하나에 정착을 잘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또 타인한테 비밀스러운 그런 호기심의 이미지를 풍겨요. 근데 또 본인은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나친 관심과 환대와 이런 거를 조금 낯설어 하시는 그 관종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안 받으면 외로운데 관심이 많아지면 또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울한 그런 성향도 많고 감정 기복이 있다 보니까 망상을 되게 많이 한다? 상상력이 좋다? 근데 이게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도 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좀 그러니까 예민해서 불면증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걱정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은데 그동안 이건 대여본 적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가면을 쓰고 속마음을 감추게 되는 그런 버릇 같은 것들이 엿보이는데요. 이제 4번 분들의 미래 그림을 보자면 컵 9번 카드예요. 이제 9는 10이 되기 전 그 바로 직전의 숫자예요. 아주 되게 의기양양하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딱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본인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아는 상태? 그러니까 뭐 잘생긴 사람이 자기 잘생긴 거 아는 상태?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만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게 더 이상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여기서 10이 되려고 뭔가 하나를 더 가지지 않아도 지금 자체도 충분히 여유롭고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최선의 상태거든요. 이게 아예 완전수가 되면 잃어버릴 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수에 완전히 근접하지만 완전수는 아닌 상태일 때 오히려 평화롭게 자기가 누릴 걸 누리면서 지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4번 분들의 미래 그림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은 굳이 내가 10이 되려고 하나를 더 가지지 않아도 돼. 이런 여유로운 정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미래를 가지게 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떠나가도 타격감이 없고 누가 나랑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 기회가 계속 연발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소한 일거리나 금전, 사람, 인연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여유가 오히려 사람을 또 끌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다른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또 이 여사제의 의미가 비밀 문서를 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꼭 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그 비밀 지도가 필요해. 근데 그 지도를 얘만 갖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읽고 싶어하고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문서가 얘기가 되는데 때문에 뭐 글을 쓰거나 창작에 관한 일을 하시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개발하는 생산적인 일 혹은 뭐 상담직, 할인업 같은 거에 종사하시게 될 가능성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틀에도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자기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분인데 그게 가능해진다고 얘기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4번 분들의 성향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게 그리고 4번 분들은 애초에 제가 말했잖아요. 양면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이어서 한 가지에 딱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 힘들어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살았다가 저렇게도 살았다가 나만의 패턴을 구축할 수가 있어야지 어떤 정해진 패턴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과 계속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성향상. 그냥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내 안으로 내 가까이에 들어오도록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 점이 저는 되게 좋게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4번 분들의 약점을 강점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아까 뭐 우울기질, 감정기복, 상상 뭐 이런 거 망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실생활 능력을 좀 떨어뜨린다. 나의 좀 단점이다. 치명적인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좀 개발해서 장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력과 나의 발상 그리고 나만이 느끼고 향유하는 그런 감정들 같은 것을 조금 무형의 것에서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그 마음속 안에만 또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씨들이 다른 사람한테 퍼져 나갔을 때 되게 크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내 마음속에만 고여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힘이 들고 그걸 밖으로 발산을 하면서 내가 풀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딱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또 그 영향이 옮겨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삶도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종기 있게 나대고 막 그런 거를 못해요. 그런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좀 관종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간접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궁금해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를 알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시켜놓는 또 그게 미래에는 가능해진다. 더 잘 활발하게 돌아간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뭐 지금 세상에 또 되게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뭔가 더 알고 싶고 궁금한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려주거나 보여주지는 않는? 근데 끊임없이 자신을 표출하는 그런 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에나. 그 4번 분들도 이런 삶이 얘기가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성이 되게 강하신데 그것을 계속 표출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뽐을 내면서 사시되 정작 이렇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그 도마질을 당하게끔 두지는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닉네임? 활동명? 그 부캐라고 하잖아요. 본캐 말고 부캐. 그런 것을 좀 많이 가지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4번 분들 지금 뭔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마이너 카드만 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이너한 일을 하면서 마이너기의 대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꽤 많은 수를 이뤄요. 근데 이제 마이너라고 해서 반드시 판이 좁은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냥 대중적으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언급되는 그런 취향이 아닌 것일 뿐이거든요. 그걸로 그냥 대중적이냐 아니냐로 마이너, 메이저가 나눠지는 거지. 요즘에는 뭔가 좀 더 특별하고 뭔가 조금 희소성 있는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이 그런 이제 마이너계 메이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거의 여왕 대접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취향을 찾고 싶어서 계속 많이 떠돌아요. 부유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망명이죠. 어딨나, 내가 좋아하는 거 어디 있냐 이러면서 찾아다니는데 정작 내 눈에 꼭 맞는, 내 입에 꼭 맞는 그런 건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번 분들이 딱 그 적임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아, 진짜 나 이런 사람이 만드는 이런 거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원했어.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난 거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4번 분들이래요. 그래서 아까도 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리딩한 번호들 중에 가장 단체 생활이나 그런 조직 생활, 틀? 이런 게 안 맞는 게 4번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묶으려고 하면은 돌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생기를 잃어가요.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풀어놓으면 막 풀밭을 뛰어놀고 세계로 넓어진대요. 그러니까 세계를 유영한대요.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들판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그런 동물인 거죠. 비유를 하면 말라뮤트나 보더콜리 같은 개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덩치가 커서도 있지만 애초에 활동량이 많은 종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기가 힘이 들잖아요. 약몰이견이니까. 근데 얘네를 그 넓은 곳에서 키우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설원이나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키우면 활개를 엄청 치잖아요. 완전 자기 세상이 되어서 기량을 마음껏 펼치죠. 그게 4번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내가 안 맞는 환경에 묶여 있거나 억지로 어찌어찌 적응을 해 가려는 분이라면 더더욱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더 내 기량을 잘 펼칠 수 있는, 어쩌면 좀 마이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내 이름이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편적이지 않은 삶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건데, 본인은 이제 그 보편적이지 않은 삶에서의 대중성을 확립하고 차별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장르가 새롭게 생겨나요. 이제 마이너는 또 너무 마이너하다는데 그래도 메이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에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 색깔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그게 또 그 장르 안에서의 파급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카드를 다시 봐보면 다 마이너지만 어떤 종류가 하나가 비어요. 완즈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컵, 동전, 칼 이렇게 다 있는데 완즈만 없어요. 이게 지금 4번 분들이 가진 거는 감수성, 돈을 벌 수 있는 직감, 성구안, 그리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머리 다 가졌어요. 다만 이제 완즈가 없다는 건, 완즈는 이제 불의 성질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타오르는. 근데 4번 분들은 말했듯이 기복이 있어요. 어쩔 때는 타다가 어쩔 때 안 타다가 어쩔 때는 은은하다가 이래요. 근데 이게 그냥 본인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 이렇게 내가 달릴 필요도 없이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이 내 정체성만 훼손시키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단시간에 너무 많은 목표치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보려고 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양보다 질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글을 쓰는 걸 얘기했는데 그걸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1년에 뭐 3작품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년에 3개 쓸 수 있지만 나는 그냥 1년에 하나? 많으면 1개 반? 2개? 뭐 그렇게만 써도 괜찮거든요. 차라리 이거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정말 질 좋게 잘 만들면 그게 오히려 복리 효과가 돼요. 어차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쌓여가는데 내가 그거를 단시간에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예요. 자본분들은 좀 여유를 주고 천천히 공들여서 하나를 잘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또 그게 나한테 더 많은 걸 가져다 주고 그런 흐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4번 분들은 딱히 이렇게 연애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니까 본인이 조금 더 중요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지는 않으신 분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딱히 그렇게 뭔가 이성,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결핍은 없으셨을 수가 있는데 또 워낙에 남들하고 막 시끄럽게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시고 혼자 노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시 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괜찮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근데 4번 분들의 미래 그림을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쉬울 게 없는 삶이라고 아까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4번 분들의 지금의 이 기질이 더 강화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히 아쉬울 게 없고 굳이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는 거는 내 상황이 나아지니까요. 조금 더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당장 1년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4번 분들이 좀 많이 바빠지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주변에서 너무 4번 분들을 찾고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4번 분들이 본인의 일단 이 진로 활동 커리어에 가장 집중을 하면서 재밌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에 대한 갈망, 갈증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짧게 내가 재미삼아 만나는 게 조금 더 크고 진득하게 한 사람과 이렇게 빠져들어서 만나지는 않으실 수 있겠다 싶은데요.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차라리 그냥 이 사람을 포기한다? 이게 조금 강해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를 봐보면 4번 분들 나눔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쉐어, 나눠주는 거, 쉐어링.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제가 아까 뭐 창작하는 거 혹은 뭐 할인업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런 직종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예시가 따져보면은 다 나눠주는 일이에요. 남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이라고 요약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 너무 봉사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이거거든요. 이제 물론 돈을 받겠지만 경제활동과 연결이 되면 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뭔가 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계속 내 거를 퍼서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러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대신 물을 채워주지는 않거든요. 그 우물을 채워주는 사람은 없이 퍼내는 사람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다 현타가 오고 쟤네들만 좋은 일 내가 시켜서 뭐하나.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까지 이제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을 조금 다시 하고 중심을 잡아보라는 뜻인데 남 좋은 일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4번 분들 좋은 일이기도 해요. 남한테 그렇게 나눠주고 퍼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마냥 봉사는 아니고 경제활동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돈을 받는 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사원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이제 관심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 관심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뜯어먹히면서 산다는 거예요. 컨텐츠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재미삼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것으로 연명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마냥 남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드에서는 그런 쪽도 같이 읽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쉐어링을 하면서 남한테 뭔가를 나눔하면서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거에서 점점 가지고 있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삶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줌으로써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나로서 내 주체로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파시켜 가는 거, 또 거기서의 쉐어링,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이제 4번이라는 사람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자기들이 결핍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4번이다 라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을 또 은어로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 엄마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면.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단순히 모성애가 뛰어나서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엄마 이번에는 뭘 주실 건가요? 어떤 맛있는 걸 주실 건가요?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이제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 영상을 이제 하나밖에 못 올리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또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네, 항상 영상 이제 시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제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